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강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왕가 사는 남자가 유행이라서 제가 AI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작년에도 제가 AI를 썼었고 올해도 AI를 썼는데 작년과 올해 AI가 산출하는 결과물은 상당히 놀랍게 다릅니다. 작년에도 제가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설을 작성시켜보고 올해도 작성시켜보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에는 그 변화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제가 봤을 땐 중3에서 고1 사이에 가장 빠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고 고1 때 준비를 안 했던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점점 밑을 향해서 간다면 중3 때 겨울방학 때부터 노력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시 한번 성적이 크게 바뀌는데 언제냐면 고3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성적이 달라지고 가슴 아프게는 언제 달라지기도 하냐면 삼수할 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성균관대를 간 학생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삼수하면서 성적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빠른 시기에 왕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빠른 시기에 삼촌한테 쫓겨나길 바라진 않아요. 어린 나이에 빨리 왕이 돼서 그 왕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보라고 국어의 왕들이 될 수 있는 내신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를 소개하면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성적이 공두학질다가 고3 때 딱 100일 동안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해서 80점 올렸고 성균관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가 성균관대가 가장 재단이 빈약할 때고 졸업했을 때가 삼성이 인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줄 아는데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운이란 요소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도 뭘 통해서 얻어야 된다? 나름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라고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현재는 분당 미래탐구 총괄 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 S+ 학원 국어 대표 강사입니다. 왜? 국어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국어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러셀과 출강을 하고 메가스터디 오메가 모의고사 등을 하고 있으니까 강사로서의 실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강의력, 그다음 관리력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라는 조직이요. 1년에 한 번씩 또는 좀 심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얼굴 순서가 바뀝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1타라는 강사, 2타, 3타 이 자리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보통 계약을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 없으면 1년만 해도 계약을 종료합니다. 강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메가스터디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에서 강의를 했다는 건 그만큼 검증된 실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멘탈도 상당히 강합니다. 왜요? 수많은 댓글들에 시달려 봤으니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는 인강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면요. 그래도 욕설이 올라오는 게 무풀보다는 낫다. 악플이 무풀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악플 많이 답니다. 국어학원 다니잖아요. 야, 국어를 왜 다녀? 한국어인데. 그리고 뭐 공부 좀 열심히 하잖아요. 야, 그것까지 왜 열심히 해? 어떤 학생은 한국사까지 특강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분당 미래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북일고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한국사 6과목 듣습니다. 수학은 일주일에 3일 내내요.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저녁 10시에 갑니다. 근데 주위에서 그러죠. 굳이 그걸 왜 해? 악플 달지만 이런데 굴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도 보라고 가면 그냥 공부해도 웬만큼 1등급 나오지 않아?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나는 주위로부터 날 욕해도 되니까 난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 멘탈은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멘탈 강한 친구들과 멘탈 강한 선생님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종도 좀 멘탈 강한 사람에게 길러졌으면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자, 보라고 국어를 보면요. 자, 교과서에서 1단원에 오은의 나는 오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교과서에 몇 점 나왔냐면 39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2.9점 배점이에요. 그 다음에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김소영 외우기로 해요. 이길보라의 수어로 비밀 말하기는 아예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 2단원의 의문의 변동인데 의문의 변동이 28.5점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과 민사법 이건 2025학년도 1학년 3월 전국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6.5점. 그 다음 나이덕의 연두에 굴다 4.5점. 그 다음에 박지원의 예독선생전하고 최두석의 성의꽃은 아주 낯선 작품은 아니지만 교과서에선 다루지 않는 작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과서를 열심히 한다? 다 맞아봐야 몇 점 맞습니까? 3.9점, 12.9점 계산되시죠? 네. 16.8점. 계산되시죠? 그 다음에 28.5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점수를 못 맞는다. 교과서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변형돼서 나오겠죠. 변형되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박지원의 예독선생전과 최두석의 성의꽃은 대표적인 고전문학과 현대시의 작품들입니다. 요거 합친 몇 점이에요? 34점입니다. 거의. 33.7점이니까 34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창비 교과서가 작품들이 어려운 작품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다지 많은 작품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외부 작품을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다행이에요. 신갈고는 외부 작품이 이거의 2배입니다. 문제수도 3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라고는 문제수도 적고 외부 작품이 반영되긴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하면 외부 작품의 비율이 좀 더 낮다. 그 다음에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가 문법 의문의 변동입니다. 보통 좀 잘한 학교는 중간고사에서 의문의 변동과 그 다음에 사동, 피동 표현, 그 다음 높임 표현까지 하는데 의문의 변동에서 7문제 나오고요. 암기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의문의 현상,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이해들만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1번이 독서, 형사법과 민사법인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만 법적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만 어려웠습니다. 고전소설 예독선생전 이건 뭐 너무 익숙한 작품이고 한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작품이고요. 현대시 나는 오늘 연두에 울다가 둘이 결합돼 있어요. 아주 심한 학교들은 시 작품 나오잖아요. 작품 몇 개를 결합시키냐면 3개에서 4개를 결합시킵니다. 근데 보라고는 2개 결합시켜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브로콜리 펀치 하나, 그 다음에 펀치입니다. 브로콜리 편지가 아니고 브로콜리 펀치.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이 성의꽃이라는 시문학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다른 학교는 문법을 마지막에 내는데 이 학교는 문법을 앞에서 내요. 요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의 비중이 상당히 낮고 문학 지문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문제 유형들을 보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문학, 교과서 이외의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의 활용 비중은 높은데요. 보통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작품 2개를 비교하거나 보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기에 기반한 감상으로 적절한 건 나오는데 보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 이러는 문제 처음 봤습니다. 웬만한 학교는 다 문학작품 나오고 보기 나오고 보기에 문학작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평문이 나와서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다 사실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 문제를 출제하니까 작품에 대해서 한 작품당 한 50개씩의 OX만 열심히 풀어도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못 받으면 공부를 안 한 것이거나 아니면 가슴 아프게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유전자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서 OX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고 공부를 노력하면 90점까지 맞을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다음 독서는요. 고1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고난도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법률 지문. 학생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다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 법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요것만 판단하는 문제 한 문제만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제시문의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어려웠고요. 애들이 어떤 거에 많이 틀렸는지 아세요?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어휘력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는 아주 고도의 사고력, 고도의 추론 능력, 고도의 논리력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좀 더 가면 기본 어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입증이란 단어를 증언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써놨는데 애들이 그걸 맞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걸 골랐습니다. 애들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용 정리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많이 했는데 어휘력이 안 돼가지고 틀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고 애들은 모든 지문마다 핵심적인 어휘들을 다 정리해서 나눠줄 생각입니다. 기본 어휘가 안 되면 오히려 웬만한 문제 다 맞고 어휘 문제 2문제 틀려서 아슬아슬하게 2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법은요, 의문 변동에 대한 기본과 심화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7문제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도 시험 봤던 학생들 시험지를 쭉 한번 봤더니 오히려 어휘 같은 데서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1등급을 맞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암송적 기억으로 의문 변동을 완벽하게 기억하게 할 겁니다. 의문 변동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의문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암기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암기만 하고 적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도 좀 있긴 한데 의문의 변동을 철저하게 이야기 구조로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작품은 입체적인 복습 빈칸 복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문학작품 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수사법, 단어의 의의를 다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백지 복습은 아니고 빈칸 복습 뭐 하냐면 설명은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시어들, 가장 적절한 표현들을 찾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작품은 그대로인데 그 밑에 표현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를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한 3번 정도 그 작품에 대해서 어휘의 측면에서 전개의 측면에서 표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작품 보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시간이 단축돼야만 낯선 제시문에 대한 독해 시간과 문제풀이 능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지문은요. 나올 게 뻔해요. 특히나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들 수준 자체가 그런 문제를 내다가는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일치에서 인과관계, 그다음 변화관계, 비례관계, 수학적인 측면에서 대소관계, 순서관계, 마지막으로 포함관계 이 6가지 정보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목적을 두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누차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인가 아닌가는 결국은 뭐예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가 안 보내는가죠.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데 수시로 많이 보내는가 정시로 많이 보내는가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대학을 판단하는 기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교수의 평균 연령 안 따지죠. 교수의 성비 안 따지죠. 학교 캠퍼스의 아름다움 안 따지죠. 오직 뭡니까? 시험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서 지문도 보면 중요하게 다루는 정보인데 그 정보의 틀이 머릿속에 있으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정보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기준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은 암송적 기억과 입체적 빈칸 복습, 목적형 독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 범위 그리고 부교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수록 만들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오면 10분 동안은 복습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하루에 문법 5문제, 그다음 문학 5문제. 독서 지문은 3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를 10분이니까 한 문제당 1분씩 푸는 거니까 보통 얘네들이 보는 것보다 2분의 1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분의 문학 수업은요, 작품 해설하고요, OX 문항을 50개를 만듭니다. 근데 보라고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좀 더 높여놨어요. 올해 보라고가 경쟁률이 올라갔잖아요. 지원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학교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우리 학교 중원학교 됐네? 변별률 높여야지.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어려운 걸로. 50문항하고요, 객관식 20문항을 풀 겁니다. 그럼 보통 80분 문학 수업할 때 70문항 풀어요. 이걸 약 7주 동안 하면 몇 문제 푸는 겁니까? 500문제 푸는 겁니다. 500문제를 풀고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유전자의 문제거나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다. 다음 30분의 독서 수업은 제시문 분석하는 방법을 한 개를 알려주고요. 그걸 가지고 OX의 10문항, 그 다음에 객관식 4문항 정도를 풀면서 학생들이 독서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기르도록 할 겁니다. 문법 수업은 60분 동안 진행하는데 문법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좀 길어집니다. 독서보다. 그래서 문법 개념하고 OX 20문항 풀고요. 객관식 20문항 풉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데 전영역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보라고 유형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문법과 독서와 문학을 총 24문항으로 해서 50분 동안 풀고 채점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의응답 조교는 제가 가르쳐서 대학을 간 학생. 그래서 그 학생이 수학은 좀 못 봤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잘 봐서 성균관대를 뚫었고 수학을 한 문제나 정도 더 맞았으면 0보다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했던 학생들 제가 매 회차 어머니들에게 성적표를 보내드렸는데 보면 알지만 성적표가 저번 주에 확 떨어졌어요. 성적이. 왜? 제가 애들 성적을 좀 많이 올려놨고 실력을 많이 올려놨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모의고사로 가자. 그래서 제 원래 꿈이 겨울방학 때 1학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학기 동안 2학년 모의고사, 2학기 동안 3학년 모의고사에서 고1 때 고3 수능까지 완성하는 게 저의 장대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아주 탄탄하진 않다. 하지만 단 3개월만이라도 학생들이 실력을 높여왔는데 이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아주 성적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하루에 일주일에 45문제씩 풀다 보니까 이제 보라고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쉬워?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도 제가 수업하는데 저희 반에서 제일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나와서 갑자기 선생님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더니 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풀더라고요. 정답을 맞췄어요. 학생들이 저랑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성적으로 올라갈지는 개인적 편차가 있다.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입체적 독해라는 데 반복적으로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 많이 암송시켜놨어요. 시를 암송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건 잘못됐지만 기억 용량을 늘려놔야만 그 기억 용량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적과 단기적으로 시험에서 읽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목적적 독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암송적 기억으로는 쇼츠에 중독된 두뇌 개조하고요. 입체적 빈칸 복습으로는 공부한 내용을 체화시키고요. 목적형 독해로서는 문제에서 출제될 부분을 찾아내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성적표는 매번 나가는데 성적표 양식도 매번 진화해서 좀 더 좋아지고 있고요. 약 8회마다는 종합적인 분석도 제가 한 A4 용지 3장 정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덤벼라! 내신 국어! 라고 제가 자신 있게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요 3가지로 완성을 시킬 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국어는 한국어니까 그리고 보라고 국어 쉬우니까 수학부터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 수학해야 됩니다. 하지만 쉬운 거 먼저 해서 성적을 올려놓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안 하잖아요. 그럼 쉬운 것도 성적 못 맞고 어려운 건 실력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시간은 투자했지만 성적 안 나오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쉬지 말고 공부를 해서 수학 성적을 올려야 되고요. 국어는 일찌감치 미리 준비해두면 오히려 1등급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데 공부 안 했다가 3등급 받느니 좀 더 시간 투자해서 1등급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일주일 내내 학원 다닌다. 애가 일주일 내내 진짜 얼굴이 헬스케졌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18, 19, 20살 때 헬스케지는 게 31세, 42세 요때 헬스케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요 그렇게 헬스케져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고1 때 그렇게 안 가르치면 재수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빠르잖아요. 그러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지나갔는데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그때 샀어야 됐는데 옛날에 2만 원 할 때 살 때 안 사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되면 그때 사죠. 그다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강남러셀 갔더니 원장이 선생님 왜요? 저 이제 국장을 그만두려고요. 왜? 아니요. 그냥 주식 투자를 접기로 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투자할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남들이 접을 때 투자해야 되고 남들이 투자할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먼저 공부해야 되고요.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이제 여행 다니면 됩니다. 대학을 합격해서. 그런 삶을 제공하길 말씀드리면서 제 수업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